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마감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 네, FOMC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상승이 나타났었고, 다만 이제 간밤에는 그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눌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날에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약간 눌리는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지표 발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주택 판매 건수가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4.2%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미국에. 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2천 건 늘어나긴 했는데 이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예상치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실업자가 많아지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소폭 좀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FOMC 기준금리 동결되고 나서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연내에 2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너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어제 지난 거래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참 안심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간밤 미국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미증시 상황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가 하나 나왔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마이크론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예측치가 이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43달러였는데 발표되는 기로는 이제 1.56달러 이렇게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매출 같은 경우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79억 달러, 여기보다는 더 높게 나와서 80억 달러 이상, 80억 5천만 달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 이제 전망, 이제 가이던스 전망도 3분기 전망도 보시면은 EPS 같은 경우도 1.47에서 1.67달러 이 정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늘 나타났던 것보다 가이던스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나타났던 게 이제 80억 달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매출에 대한 전망이 이제 86억 달러 이상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이고, 이런 점들이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전체적으로 디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모두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잘 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이 업계에 어느 정도 풍향계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 점을 보실 수 있겠고, HBM 요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고 해서 이런 점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이던스 자체도 예측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좀 전반적으로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실적 발표로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력이잖아요. 풍향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풍향계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흡수를 해줄까요? 전반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일단은 왜 그러면은 이 업체가, 마이크론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 회사죠. 네. 그래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HB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디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적층형으로 쌓아 올려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기사로는 HBM 쪽으로 4단,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됐죠. 그러면서 12단, HBM 12단을 쌓아 올려서 이것을 4를 드디어 이제 납품한다라는 소식인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E로 계속해서 납품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서로 경쟁 회사죠.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이 잘 되면은 삼성이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 불리해요. 이 경쟁자가 잘 되면 사실 안 좋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던 거는 사실 마이크론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업계 자체가 전부 다 감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키옥시아 등등의 이런 제조업체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OPEC가 있잖아요. 석유 기구.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석유 생산 기구 국가들끼리 모인 건데 가끔씩 보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거를 유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이럴 때 걔네들이 이제 조정을 합니다. 가격을. OPEC 기구가.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너무 좀 떨어졌다 그러면 OPEC에서 감산을 나서 가지고 감산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네. 감이니까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일부러 띄어 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격을 조정해.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석유 생산 국가들이 계속 손실이 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추출하는데 시추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 그래서 네. 감산에 나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역시 회사들이 약간 단합을 해가지고 네. 우리 생산량을 좀 줄이자.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면 공급이 줄어드는 건데 수요량은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대. 비싸지겠죠. 예,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이 업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가 약간 업되는 밸류 업되는 가격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진 거지 이것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역시 또 이런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다. 업계 전체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좋아진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말 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기업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감산 기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장 흐름에도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라고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나왔던 기업 마이크론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단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차 서비스 기업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차량 공유 기업이었던 리프트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를 했다고요? 네, 자율주행 기업으로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확장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슬라가 네. 또 캘리포니아 주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 법적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점점 법제화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처럼 리프트 역시 올해 여름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율주행차가 미국 전역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자율주행 책임 소재에 대한 법안 이런 것들, 조사에 대한 법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나서면서 미국 전체를 위한 행동도 하겠지만 그 회사를 위한 행동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일부분 있고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 추진을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이 리프트가 여러 회사들, 다른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잘 되고 있고 사실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지금 미국 내 차량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점차 늘어나면은 나중에는 뭐 전부 다 자율주행차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작년에 나왔었던 테슬라 쇼에서 보면은 그 차량이 나왔는데 핸들이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악셀레이터도 없고 백미러도 없는 네. 완전 그런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탑승을 해가지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쇼를 했는데 잘 가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네. 그러니까 핸들이 없다는 거를 예전에 자율주행차 그래도 핸들이 붙어 있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쇼를 보이면서 우리는 이제 핸들 그런 거 필요 없다. 진짜 완전 네, 자율주행이다. 완전 자율주행 우리는 거듭날 것이다라고
브레이크도 없고 뭐 브레이크 왜 밟냐 그냥 자동으로 멈추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도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로 리프트도 좀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자율주행 시장이 정말 커질 것이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프트 함께 살펴봤고요. 또 M7 기업 가운데 한 가지 살펴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 애플은 또 간밤에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플 TV 플러스가 연간 적자 10억 달러 넘게 내고 있다라는 악재성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임원진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 다뤄주실까요? 오늘은 둘 중에. 그렇죠. 애플의 최고 CEO는 팀 쿡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나서는 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기존의 AI 부문의 총 책임자가 존 지안 안드레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을 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로게를 이 AI 강화를 위한 AI 부문 총 책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그러면은 인공지능 바로 시리죠, 시리. 근데 네. 이제 시리의 총 책임자를 이제 로겔이 맡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애플이 최근에 좀 AI 경쟁에서 좀 뒤처진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AI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차라리 이 뒤처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AI 거품론이 빠지면서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전체적인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AI 뒤처지는 것들은 그닥 좋지는 않죠. 네. 여러 가지.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로 이번에 지도자가 AI 관련된 책임자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애플이 AI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이 AI 쪽으로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을 한 시점에서 저점에서 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여기서 이제 뭔가의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한번 생겼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꼬리가 달렸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뭐 십자가형 패턴으로 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애플 현재 213달러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렴한 구간에 있는 애플 함께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도 현재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장 들어가 봐도 좋을 기업도 궁금해요. 또 간밤 이 밤에 미증 씨가 또 찾아오는데 그때 들어가 볼 기업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다든 레스토랑 기업인데요. 외식업체입니다. 네. 외식업체인데 사실 외식업체는 성장주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아닌 만큼 좀 안정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EPS가 지금 뭐 EPS 나왔는데 실적 발표에서 EPS 주당 순이익이 기대치를 웃돌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식 산업 중에서도 이 다든 레스토랑의 실적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겠고 올리브 가든하고 롱혼 스테이크 이런 레스토랑을 지금 미국 전역에 1,850개 가량 레스토랑 운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술주들이 이 빠질 때는 기술주들 다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내림세가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이 기술주들만 가져가면은 포트폴리오 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스토랑 기업, 식음료 기업 저는 한두 개 정도는 꼭 가져가자. 그리고 이 다른 레스토랑은 외식업 중에서도 실적이 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체인으로서 긍정적인 안정적인 포트 구성으로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레스토랑까지 만나보면서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